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TV의 정주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헌영이 폭동하라고 선동해도 왜 남로당은 잡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박헌영의 주장대로 남로당이 전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박헌영이 선동 방송으로 폭동하라고 외쳤지만 전국의 남로당이 잠잠한 이유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 실행하여 남로당을 일망타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군의 10%나 되는 좌익 군인들을 수군하고 제주 4.3을 일으켰던 남로당과 폭도들을 진압하여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남로당의 폭동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만 남로당이 후방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양민들은 인민재판에 내몰려 엄청난 학살의 희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6.25는 전쟁인데 양민들의 피해가 여느 전쟁보다 많았다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영토 정복이 아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을 학살하는 이념과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이 도망이냐 아니면 국채보존을 위한 임시수도 이전이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표면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묘사하는 등 다학적인 역사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런승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와 비슷,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친 선장 이준석 등 한국전쟁 제1호 피난민 이승만, 도망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신생독립국 138개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을 마땅히 존경하고 기려도 부족할 판에 철부지 어린애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며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음의 소재감인가요? 차별 인격살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일성의 평화통일은 시종일관 무력 통일을 통한 조국 통일 구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민족 진영 출신이 아닌 소련군의 꼭두각시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 세력이 취약해 무력에 의존했고 남한에 대한 정치적 통일도 무력 지상주의적 관념을 소유했습니다. 김일성은 1946년 6월 전후로 지도급 인민군 군 간부들에게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겠다며 군사력 건설 사업에 관한 중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무력 통일 지상주의적 관념은 해방 후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자주적 민족 해방이라는 민족 통일 국가에 대한 망상으로 형성되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공을 염두에 둔 통일 구상이었습니다. 이 통일 구상의 실천이 바로 6.25 남침이었지요. 치밀한 준비와 소련의 군수품 지원과 중공군의 협조를 얻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무력 남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인 6월 26일 정오경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점령되었고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불과 18km, 시속 55km로 달리는 관군 탱크로 불과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새벽 4시경에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월 27일 새벽 2시 신성모 국방장관, 이기붕 서울시장, 조병욱 박사 등이 경무대를 찾아 사태가 급하다고 빨리 피하셔야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서울 사수 의지를 역설하며 피난을 마다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모 중 한 사람이 지금 적의 탱크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단념하고 그때서야 참모들을 따르게 되는데요. 당시 참모들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하다가 북한군에게 생포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전시 대통령 유고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지려고 피난한 것이었을까요? 대통령의 피난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거주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승만 개인의 피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의 대비를 잘못한 실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되는 전쟁 중 임시수도를 이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는 적과 싸우다가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보존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모들에 의해 억지로 피난길에 오른 불과 몇 시간 후 6월 28일 새벽에 비아리 방어선이 뚫리고 오전엔 중앙청의 인공기가 기항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민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참모들이 피난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은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오늘이 있도록 책임을 다한 것이 대역죄입니까? 전쟁 시 대통령과 정부의 피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로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이전하면서 전시 대통령의 직무를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벤 클린턴 장군과 함께 10개월 동안 160회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전선을 시찰한 것을 합치면 약 200여 회나 최전방으로 시찰하며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휴전협정과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치열하게 싸워서 맺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업적이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군의 주둔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이를 통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